법조 현안이 참 많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에서 맹활약 중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희성 변호사님을 이 아침에 초대했습니다. 이희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이신데 여기서 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윤석열 정부 시대에 네. 우리 정치 검찰들이 뭐 증거를 조작하고 때로는 증거를 위조 변조하면서까지 네. 그렇게 조작 기소를 했고 그렇죠. 피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뭐 정진상 실장, 이화영 전 정무 평화부지사 그리고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이런 분들이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작 기소 사건에 대응해 가지고 과연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네. 그렇게 해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저희가 판정을 해서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한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처벌까지 네. 그렇게 가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그 노력하신 덕분에 이제 쌍방울 연어 파티 이게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놈들을 맞습니다. 어떻게 그 국민들이 세금을 대주면서 유지시킬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 맞습니다. 혼나야 될 놈들이고 법적 책임을 다 하나하나 물어야 할 놈들인데,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 잘 아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못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자, 근본적으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했는지 이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이희성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네, 신속한 재판보다는 공정한 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원이나 우리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로스쿨 건물 앞에는 네. 정의의 여신 DK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DK의 동상. 예. DK의 동상을 자세히 보면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바로 공정이라는 것이 재판의 불편, 부당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정을 지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공정이 재판의 최고 이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이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신속한 판결을 한들 그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건 기록만 한 7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죠. 6만 쪽 정도인데 이걸 이틀 만에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틀을 언급했는데 이틀 만에 기록 6만 쪽을 봤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죠. 예. 그 정도 시간이면은 저도 뭐 현업 변호사하고 변호사 활동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네. 7만 쪽을 이틀 안에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요. 본다면 그 기록의 제목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이틀 안에. 이틀 안에. 그러니까 기록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죠.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매우 잘못된 정말 희대의 판결이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막아보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희대의 판결 맞네요, 진짜. 예. 그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으로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 살짝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고지고대로 믿어야 합니까?
그 본인이 부인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이대가 명백하게 어떤 희대의 정치 판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덕수와 조이대가 만나서 예. 그런 식의 논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왜냐하면 그게 예. 뭐 정말 조이대 말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아니 조이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때리면서 곧바로 몇 시간 뒤에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짜고 치는 듯한 그런 고스톱은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끼리 세운 어떤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비단 저만의 의심이 아니고 그렇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이재명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재명이 네. 대통령 된다면 당연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내란의 완벽한 종식이 어떤 대선의 가장 큰 구호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이 한덕수와 조이대가 미리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대야죠. 네. 무턱대고 아니라고만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되나요? 우리 국민이 믿어야 되나요? 네. 저는 충분히 한덕수 전 총리와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심할 정황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최초로 보도한 데가 열린공감TV인데 열린공감TV가 뭐 딱히 증거도 없이 보도했다 이러면서 가짜 뉴스로 몰고 있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예, 가짜 뉴스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근거를 갖고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열심히 가짜 뉴스다라고 떠드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 조이대에게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조승찬 의원도 관련 내용을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조이대와 한덕수가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조승찬 우리 의원도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애초에 또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또 그랬죠. 예, 네. 서영교 의원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리고 네. 더욱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상 두 사람이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심을 한 발짝 더 나가서 하자면 내란 때 12.3 비상계엄 때 조이대는 아무 역할도 안 했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예. 네, 말씀하시죠. 조이대가 내란 때 맡은 역할은 뭐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 뭐 그 윤석열이 제거하려고 했던 그 사법 절차에 계류되어 있는 가장 큰 정적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살해 행위,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완벽하게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네. 것들이 맡은 임무이고 또 하나는 그 내란이 성공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네.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뭐 그 수위를 낮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무죄 판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실패 후에 네. 과정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네. 그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도 조이대가 수상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또 끈앞을 언론들을 동원해서 자꾸 열린공감TV의 의혹을 두고 뭐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요거 우리가 좀 비상한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자, 법원도 자기들이 이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소극적이고
더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였는지 그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직위원 재판부가 대표적으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판사를 또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뜻도 밝힌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사를 네. 추가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의 강도가 지금 내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업무를 좀 경감시켜 주겠다.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업무가 경감된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공정하게 나옵니까? 그렇진 그건 않죠. 아니거든요. 예, 재판이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는 있겠죠. 재판부가 구성원이 늘어나면 재판이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네.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저는 관료화되고 정치화되고 편향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국민 선출한 국회에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판사 수를 늘린다, 다른 재판에, 또 다른 재판까지 맡아서 갖게 되는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건 행정 편의적 사고에 불과한 것이죠. 맞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고, 그렇다면은 최우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사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전제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성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주기현 판사가 회개한 논리로 네.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하게 만든 이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바로 사법부 구성원, 특히 법관 스스로 조희대와 지경 같은 그런 판사들이 스스로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비난은 제가 보기엔 전혀 근거가 없고 정쟁에 불과한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여기에 어떻게든 내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시켜 가지고 자기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여러 사법적 심판을 피해보겠다. 이 당은 정말 꼼수 말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킨다든지 우리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혁신시킨다든지 이런 데는 일도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정말 맞습니다. 빨리 없어져야 될 정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맞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에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 이런 의혹도 지금 우리 변호사님 주목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일부 법무부에서 네. 구치소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관련돼서 관련된 검사들을 저희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그런 감찰 요청서를 며칠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접견을 통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그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 검사가 면담의 형식으로 유동규를 검찰청으로 불렀잖아요. 네네. 불렀는데 그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불렀을 때 4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면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면담이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계속 연달아서 그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르면은 그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수사 네. 목적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예. 수사 목적으로 부른 것보다 오히려 면담을 위해서 부른 횟수가 더 많을 정도예요. 그러면 면담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피의자가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음식을 주고 술을 주고 네. 그렇게 회유를 하고 통하지 않으면은 뭐 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량을 감경시켜 주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이렇게 또 회유를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부릅니다. 유동규의 그 뭐 내연녀인가요? 네. 사실은 배우자인가요? 뭐 그분도 불러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회유를 같이 하고 이런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유동규에 대한 별건 범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정황을 비춰봤을 때 분명히 어떤 정치 검찰의 회유,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검찰 없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범죄 집단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깡패 조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검찰이. 예.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증거 조작하고 조폭 집단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네. 검찰은 해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폐가망신시켜야 됩니다. 이 개별 검사들 전부. 그리고 그 관련 사건에서 뭐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한 그런 그 사건을 담당한 정치 검찰들은 정말 발본색원 해가지고 예. 전부 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응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현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님과 오늘 아침에 함께했습니다. 여수 가시는 길인데 잠깐 차 세우시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